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진 외교안보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원중희 기자 리포트에서 봤지만 중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예. 이 내용이 윤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짧은 환담에서 나온 발언인데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언급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은 기존의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인태 전략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내심 불쾌할 것이란 관측은 중론이죠. 예.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외교 전략의 이름을 똑같이 본뜬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가 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윤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을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목표로 밝히면서 중국 견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질서 원칙을 강조하겠다 이 대목을 넣으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상회담 전에 백악관에서 의제와 관련해서 무언가 얘기를 한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상회담의 안건을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이 미국이 먼저 여론전에 돌입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 중국은 그간 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북한을 비호해 왔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동북아 군사안보 주둔 강화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만약에 이 와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중국 탓이다라는 명분도 또 쌓게 되는 거겠죠. 예. 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리커창 총리를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 언급을 했으니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정상이 만나기도 전에 사실상 신경전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면 조 기자, 미국이 얘기하는 동북아 미군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설리번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을 해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주둔 병력을 늘리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확대한다거나 핵무기 탑재 가능한 폭격기나 잠수함 등의 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이 노후 전투기를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화 장비나 첨단 무기 배치 움직임이 예상 가능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태 지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선거가 끝나도록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중국의 입을 좀 주시해야겠죠. 북한도 이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북한도 군사력 강화나 핵실험 계획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북한의 ICBM 등 고강도 도발이나 핵실험 감행의 시기에는 영향을 줄 여지가 큽니다. 이 7차 핵실험 시기로 유력했던 미국 중간선거 기간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올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였습니다.